전문 방송 한영우의 건강복지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커스 이 사람 행복한 만남 시간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인천 자살예방센터의 배민남 부센터장님과 함께 자살 예방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우선 본인의 소개를 좀 하시죠, 본인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민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자살 예방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는 그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인천시에서 2011년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부설로 2011년에 네. 설치가 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천시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시의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분야별 생명지킴이 양성과 더불어서 자살 유족분들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자살 수단 차단 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이런 자살예방 교육 등 이렇게 많은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분들을 그러한 결정을 하시지 않게끔 예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주고 계신데 지역의 특성이라는 말을 잠시 하셨어요 아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문화도 많으시고 또 홀로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런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그 어려운 결정들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도 간혹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연구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 이제 1인 가구의 다인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했을 때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에서 어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천시는 1인 가구 자살 예방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살 유족 원스톱 사업, 또 자살 수단 차단 사업,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그리고 생명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또 자살 예방 교육들도 함께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주셔서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더라고요. 저희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좀 높은 거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천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예방에 이제 앞장서고 계신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 이제 1위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18년 연속 1위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제 그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더 높은 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이제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증가해서 13,978명이었었는데요. 현재 인천시의 상황은 이제 전국적으로 자살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인천시도 자살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011년 이후부터 이제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또 책임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사 자료를 갖고 오신 걸 보면 202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전년보다 5% 높아진 42.3%로 나타났고 그중에 이제 우울을 경험한 학생들도 1.7% 오른 27.7%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망 원인 1위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 자살 예방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뭐 교육이나 또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이런 자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자살 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초중고 학생 모두가 자살 예방 교육을 받게끔 이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또 자살 위기를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마음을 봄, 생명을 봄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생의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사실 학부모분들의 이런 관심 역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봄, 생명을 봄이라는 프로그램은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을 봄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우울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생명을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학년들 대상으로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은 마음을 봄을 받은 학생들이 이어서 올라왔을 때 그래서 생명을 봄은 나의 마음도 지키지만 주변의 또래 친구들의 힘든 마음도 알아봐주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생명을 봄의 교육 내용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배민환 부센터장님은 정신건강 간호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화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5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8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개소 오픈 멤버로 제가 입사를 했고 이제 이어서 가면서 이제 자살예방센터로 이제 분리되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또 정신과 자살은 조금 더 분리되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자살 예방에 접목해서 현재는 부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큰 맥락에서는 정신건강 안에 자살이 들어오긴 하지만 어떤 정신건강 안에는 어떤 정신재활이라든지 정신질환에 이런 접근들이 된다고 한다면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사실은 자살에 대한 원인이 정신질환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취약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고 사회, 경제, 환경적 영역까지도 다 아우러서 이렇게 다원적인 접근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런 영역들이 조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적인 그 의견을 주셔서 훨씬 더 저 신뢰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 사실 지금 청소년들 말씀하시면서 부모님들 교육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부모님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게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또 연세가 있으신 노령층 이제 그분들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살 예방 영역은 다부문의 어떤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의 목적은 당연히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1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어떤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또 거기 안에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심리 상담 이렇게 기관으로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속적인 어떤 사례 관리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근처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도 실시하면서 이렇게 선별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된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살 예방 교육에서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시나요? 자살 예방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네네. 본인의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의 일환으로 자기 네. 자신의 어떠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은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예방법 제2조에 2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신호를 보이는 언어적인, 네. 행동적인, 네. 상황적인 이런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왜 죽으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하기에서는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을 합니다. 어떤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네.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그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명지킴이인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지킴이들을 양성을 해서 저희가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을 네. 해서 어떤 서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 그게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그러한 징후를 보이는 분에게는 이게 노골적으로 여쭤보시나 보죠? 노골적으로 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고 네. 분명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분명하지만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학교도 자꾸 안 나오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혹은 우리가 조금 물어볼 때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은 네. 생각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가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렇죠. 나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상대방에게 나의 어떠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고충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고 분명하게 물어봐야 원인을 알 수가 있겠군요. 네, 대화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징후는 미리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뭐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몇 가지 있나요? 예를 네. 들자면. 크게 이제 언어적인, 행동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언어적으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살고 얘기하는 싶지 분들 않아. 계시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면 SNS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게 언어적인 신호고요. 그다음에 행동적인 신호에서는 실제로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네네. 어떤 식사 상태의 뭐 변화들, 수면 상태의 변화들, 그리고 감정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변화된 행동이에요. 이전에는 네네.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화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황적인 신호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살과 관련된 사망 심리 부검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심리 부검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병원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부검 결과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은 것들도 많고요. 그 중에 네네. 한 70% 가까이는 우울증을 앓은 결과들도 네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생애 스트레스 사건을 한 기본적으로 4.0개 정도 가진다고 해요. 뭐 네네. 가족 관계 스트레스, 남녀 관계 스트레스, 부부 관계 스트레스, 뭐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상황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실 걸 미리 앞당겨서 제가 궁금해서 먼저 물어봐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징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현장에서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생명사랑 약국이나 생명사랑 택시 등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많이 보여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생명사랑 택시나 약국 이외에도 뭐 병원, 학원, 간호사, 활동가 등 시민분들이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생명지킴을 양성하고 있고요. 네. 또 시장님 위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야별 생명지킴이 분들은요, 자살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고요. 또 생명지킴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보수교육이나 정신건강 이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 특성에 맞는 활동 물품을 제공하여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생명사랑 택시는 택시를 타게 되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긍정적인 말 같은 게 써 있거나 그런가요? 생명사랑 택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랑 택시가 이제 분야별 생명지킴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2017년에 1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이런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안에 리플릿 같은 것들을 비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택시 바깥면에 뒤쪽에 하트 스티커가 붙였어요. 네, 하트 스티커가 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생명사랑 택시. 그래서 여기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생명사랑 택시입니다. 네. 해서 기사님들이 얘기도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시고 느낌을 힘들어하시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께 그래서 그런 뭐 저는 생명사랑 택시 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인천시에서 네. 지정한 생명사랑 택시 기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쪽으로 24시간 상담 전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네, 있다. 네. 좀 스스로 용기 내시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 네. 뭐 이런 형태로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느낌이 있고 또 어디 갑시다 이랬을 때 네, 맞습니다. 저분이 왜 그곳을 네. 가자 했을까? 네. 이제 이런 걸 느끼시면서 나름대로 이분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양성 교육을 받으시고 또 위촉 네. 받으신 그분이 생명 택시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생명사랑 택시. 네. 생명사랑 약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약 사러 오시면은 네. 뭐 이렇게 네. 그러시지 말아라 뭐 네,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유족들을 위하거나 자살 예방 전문가 교육 이런 거일 텐데 어떤 유족들을 위해서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인천시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네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서에 출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서를 마치신 유족분들께 바로 개입을 하는데요. 네. 거기 안에서 어떤 애도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면서요. 어떤 그 이제 뭐 그 법률 및 행정 처리비 지원이라든지 그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일시 주거비 지원 네. 뭐 이런 사후행정 처리비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자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는 또 이제 동일한 경험을 가진 이런 자살 유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감정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회복을 돕는 자조 모임과 회복 지원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종사하는 자살 예방 전담 인력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들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자살 예방 생명사랑 이모티콘 공모전을 했었다고 하시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7월 31일까지 일반부와 아동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이모티콘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센터의 캐릭터인 드니와 나래를 활용해서 자살 예방과 생명사랑의 의미를 담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민분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총 67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
심사를 거쳐서 일반부와 아동청소년부에서 각각 8개 작품씩 수상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9월 9일 2025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과 함께 공개 전시될 예정이고요. 향후에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것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보다 친근하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이모티콘 선물할 수도 있는 거죠? 선물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모티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네, 네. 아예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징후나 신호가 있다고,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자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와 달라진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자살 위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살 경고 신호라고 합니다. 조금 네. 생소한 언어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이런 자살 경고 신호는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신호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글을 SNS에 적는 등 죽음과 자살에 대한 자살에 대해서 말과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행동적인 신호는 실제로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거나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수면이나 식사량의 변화, 이런 과도한 음주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인 신호는 가족 내 갈등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실감 등을 겪는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자살 경고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대수롭게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언어적 신호는 이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SNS 등에 올리면서 나 정말 죽고 싶어, 정말 죽어야 해결될까, 뭐 이런 거를 올린다 하면 일단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행동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정서가 불안하다거나 평소에 안 하던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막 그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본인이 만들고 싶어 한다거나, 그죠? 네. 그리고 상황적인 신호는 이제 대인관계나 경제적 어려움, 또 주변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로 이제 본인이 상실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분들을 발견을 하신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배민한 부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예의주시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렇죠? 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가 또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법 마지막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네. 반드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네, 이런 네.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지금을 이겨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발견하신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그다음에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를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번으로 자살은 꼭 예방할 수 있다. 그 네. 얘기가 아주 귀에 쏙 꽂힙니다. 네. 지금 힘든 마음도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얘기하시느라고 못하신 얘기가 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9월 9일 날 행사 전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인천자살예방센터의 배민한 부센터장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